나는 그날 밤 아내의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오늘 밤도 너 없으면 안 돼. 사랑해. 그 발신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가 잠든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이 역겹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주 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확인하지 않으려 애썼다. 직장에서의 압박, 집에서의 고독, 그 모든 게 핑계였다. 이제 현실이 나를 직면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주며 웃었다. 오늘도 힘들겠네? 일찍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친구 자니, 이제 적인 민준이 다가왔다. 어제 잘 잤어? 피곤해 보이네. 그의 미소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대답했다. 그냥 그래. 속으로는 그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나는 35살, 평범한 회사원이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 지은과 5년째 살고 있다. 결혼 전 민주는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우리를 각자의 회사로 흩어놓았다. 지은은 민준의 소개로 만났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배신을 확인한 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밤마다 혼자 앉아 그 메시지를 떠올렸다. 왜 나일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건 변명이다. 그들은 선택한 거다. 나는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모든 게 망가진다. 처음에는 그냥 관찰했다. 아내의 일상을 따라다녔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 만나는 사람들. 민준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그들을 봤다. 손을 잡고 웃는 모습. 그 광경이 내 속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모았다. 법적으로 유용할 만한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왜 싸우지 않아?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싸움은 그들의 승리다. 그들은 미안함을 느끼고 용서를 구할 테고 나는 약해질 테다. 아니, 나는 그들의 삶을 천천히 무너뜨릴 거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민준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의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를 확대해서. 그는 승진 기회를 놓쳤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얘야,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누가 날 노리는 것 같아. 나는 위로했다. 그럴 리가? 착각이야. 속으로는 웃었다. 아내에게는 더 미묘하게. 그녀의 직장 동료에게 슬쩍 흘렸다.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남편분이 걱정하시겠어. 그 말은 소문으로 퍼졌다. 그녀는 집에 와서 물었다.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리야? 이 과정에서 나는 고통스러웠다. 매일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게 지옥이었다. 그녀를 사랑했던 기억이 떠올라 손이 떨렸다. 한 번은 거의 포기할 뻔했다. 그냥 이혼하자라고 말할까 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쉽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 테고 나는 혼자 남는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점점 깊어지면서 내 생각이 뒤틀렸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모두가 배신자처럼 느껴졌다. 직장에서 동료가 웃으면 속으로 비웃는 건가 싶었다. 나는 더 고립되었다. 친구들을 피했다. 민준을 제외하고 그를 가까이 두는 게 전략이었다. 두 번째 단계. 나는 아내의 은행 거래를 확인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녀의 카드 명세서에서 민준과의 데이트 흔적을 찾았다. 호텔, 레스토랑. 그걸 이용해 세금 문제를 제기했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신고. 그녀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집에서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쾌감이 솟았다. 민준에게는 더 세게.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작은 사기 사건. 그걸 그의 상사에게 흘렸다. 그는 경고를 받았다. 나에게 털어놓았다. 누군가 날 미워하나 봐. 나는 도와줄게 라고 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제 나는 밤에 꿈을 꾼다. 그들을 죽이는 꿈. 깨어나면 죄책감이 밀려온다. 이게 나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멈추면 그들의 승리다. 나는 계속했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째 아내는 점점 야위어갔다. 세금 조사 때문에 직장에서 눈총을 받았다. 그녀는 나에게 의지했다. 당신만 믿어. 그 말이 아이러니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민주는 불안해졌다. 회사에서 압박을 받자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에게 전화해 하소연했다. 형, 나 좀 도와줘. 나는 만났다. 술집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내 심리는 더 어두워졌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냉정한 계산. 사람을 도구로 보는 법을 배웠다. 아내의 친구들을 이용했다. 그들에게 슬쩍 흘렸다. 지은이 요즘 이상해. 다른 남자,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고립되었다. 한 번, 나는 거의 들킬 뻔했다. 아내가 내 컴퓨터를 봤다. 증거 파일이 열려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이게 뭐야? 나는 직장 자료야. 라고 둘러댔다. 심장이 뛰었다. 그 후, 더 조심했다. 트라우마가 쌓였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약이 내 생각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임침묵이 힘들어 스스로 말했다. 하지만 임침묵이 무기다. 다음 움직임. 민준의 차를 조작했다. 아니, 직접은 아니고. 그의 주차장에 가서 타이어를 살짝 풀었다. 그는 사고를 당했다. 가벼운 부상. 병원에서 나에게 전화했다. 운이 없어. 나는 방문해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보험 문제를 파헤쳤다. 과거 위반 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줄였다. 아내에게는 심리적으로. 그녀의 생일을 잊어버린 척했다. 그녀가 울었다. 당신 변했어. 나는 미안이라고만 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고통을 즐겼다. 내 내면의 갈등이 커졌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한밤 거울 앞에서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시작했다.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날 노려. 그는 말했다. 나는 파라노이아야 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는 탐정을 고용했다.
나는 알았다.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아니, 친구를 통해.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는 똑똑했다. 나를 테스트했다. 요즘 지은 어때? 나는 좋아해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나는 데뷔했다. 내 엘러바이를 만들었다. 모든 게 익명으로. 아내가 임신했다. 아니, 그녀가 말했다. 우리 애가 생겼어.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민준의 아이일까? DNA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걸 이용할 수 있다. 그녀의 기쁨이 내 고통이었다.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수정했다. 임신 소식은 모든 걸 바꿨다. 아내는 행복해졌다. 세금 문제가 풀리자 그녀는 안정되었다. 민주는 회복 중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기다림이 내 무기. 내 심리가 더 뒤틀렸다. 아이가 내 거라면? 아니면? 밤마다 고민했다. 테스트를 몰래 했다. 결과는 민준의 아이였다. 그 확인이 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내자 스스로 말했다.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첫째, 아내에게 진실을 흘렸다. 민준의 사고 소식을 과장해서. 그녀가 동요했다. 민준 씨가 나는 눈이 없네 라고 했다. 민준에게는 아내의 임신을 알렸다. 익명 메시지로. 축하해, 아빠. 그는 패닉했다. 나에게 전화했다. 누구야? 너냐?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는 추적했다. 그의 탐정이 나를 의심했다. 긴장감이 절정. 나는 법을 이용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증거를 모아.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회사에 성추행 제보를 했다. 그의 과거 여자친구를 설득해. 그는 해고되었다. 나에게 왔다. 너지.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무슨 소리? 라고 했다. 싸움이 시작될 뻔했다. 하지만 그는 갔다. 아내는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 위기. 병원에 갔다. 나는 곁에 있었다. 그녀가 울었다. 왜 이런 일이? 내 죄책감이 컸다. 멈춰야 해.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민준이 반격했다. 내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 녀석, 미쳤어. 나는 압박을 받았다. 게임이 위험해졌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민준의 반격이 세졌다.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싸움 기록. 그걸 내 상사에게 보냈다. 나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었다. 그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아니, 전문가를 고용했다. 돈을 이체해 세금 탈루로 만들었다. 그는 체포되었다. 뉴스에 나왔다. 아내가 봤다. 그녀가 물었다. 민준 씨가 왜? 나는 모르겠어 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 내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꿈에서 그들을 죽였다. 깨어나면 공허. 아내가 진실을 알았다. 내 파일을 발견했다. 너 다 내가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인정했다. 내 선택의 대가야?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무해.
나는 늦었어 라고 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증거가 나왔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민주는 감옥. 하지만 나는 승리감이 없었다. 그냥 피곤. 소송 중 아내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민준도. 그들은 연합했다.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법정이 지옥이었다. 증언 중 내 과거가 드러났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 이게 가치 있나? 민준이 증언했다. 나는 잘못했지만 그는 괴물이야. 판사는 중립. 하지만 증거가 나를 지켰다. 아내는 유산했다.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이 증오로 가득. 나는 혼자가 되었다. 친구들 떠났다. 가족도. 복수의 대가. 내 인생도 무너졌다. 하지만 후회. 모르겠다. 모든 게 끝났다. 이혼 판결. 민주는 2년형. 아내는 빈손. 나는 새 아파트에서 혼자. 거울을 본다. 낯선 얼굴. 그날 밤 메시지가 왔다. 아내였다. 행복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파괴인가?